여러분들과 지난번에 이어서 2020학년도 UC3대로에 이어서 오늘은 2019학년도 6월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는 고전산문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 자료 중에서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옹고집전을 볼까 합니다. 옹고집전. 자, 이름부터 고집이 굉장히 셀 것 같죠? 그래서 옹고집전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식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해설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서술형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출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옹고집전이요. 자, 옹고집전. 자, 이 옹고집전은 좀 몇 개의 컨텐츠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컨텐츠는 판소리계. 자, 판소리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12마당이라는 이제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송만재라든지 정노수식이 이 옹고집전을 판소리계 12마당 안에 집어넣었지만 사실은 판소리가 실제 지금 전해져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되지 않았다는 게 실전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전해져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판소리에서 소설이 나온 건지 이게 상당히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뭐 배비장전도 그렇고요, 옹고집전도 그렇고요, 뭐 장기전도 그렇고요. 과거에 비하면 지난번 장기전도 기억하시겠어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판소리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소리계의 어떤 소설에 군에서 설명되는 일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소리군이라는 것은 이제 뭐 던음의 현상에 의해서 뭐 부분의 독자성이 보인다거나, 그죠? 부분의 독자성이 보인다는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 어떤 말하기 방식에서 판소리체, 판소리체의 어떤 문체가 드러난다든지 뭐 이런 코드를 가지고 보통 이제 출제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먼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판소리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거의 10중파이고 이 둘 중에 하나를 교수님들이 코드를 갖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서술자의 개입이 많이 일어나죠. 서술자의 개입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으라 뭐 이렇게도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수경낭자전을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시험에서 나온다는 거 뭐 기정사실로 되는 경우도 많은데,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사실은 두 번째가 뭐냐면 세태소설입니다. 역시나 이제 조선 후기 문학을 얘기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세태소설군의 이야기입니다. 얘가 훨씬 더 이제 최근 거죠. 최근에 학계의 어떤 동향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 세태소설에 대한 코드를 잡으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우화기법을 많이 쓴 작품들, 그러니까 뭐 장기전이라든지 토끼전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여기에 사례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송사를 이제 송사 사건을 이제 다루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모두 포함된 것도 있고요. 까치전 같은 경우는 우화기법을 쓰면서 송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까치전 말이죠. 이런 작품도 있고요. 자, 우화기법은 없는데 송사를 다루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다시 써드릴게요. 잘 안 써지네요. 까치전, 이거 진짜 읽어보시면 막 붕괴합니다. 송사 사건을 다루는데 우화 기법을 안 쓴 거, 양반전 같은 게 대표적이죠. 양반전도 우화 소설은 아니지만 송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에 딱 고정시켜 놓고 뭐 장기전, 토끼전 하면 무조건 판소리 이렇게 박아 놓는 것도 사실 잘못된 공부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옹고집전도 송사를만 다루는, 그러니까 우화기법은 보이지 않지만 송사를 다루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런 송사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을까?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함을 이제 해소해 주는 게 법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이제 송사, 그리고 그 관리,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공명정대하게 이런 부분을 억울함을 이제 풀어줘야 되지만, 사실 조선 후기 문학을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부패하고 부조리한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이제 보통 호소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송사 사건을 많이 다룬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사회적 고발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투영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송사가 뭐냐면 법정 가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사 소송이든 아니면 뭐 형사 소송이든 간에 소송 걸려 가지고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이제 붙는 거, 이게 송사입니다. 그래서 송사를 주로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부조리하고 당시에 어떤 문제 요소가 있다는 것인데, 그거를 작품을 찾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뭐 세도가가 부조리를 저질러서 부당함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대 사회에서 어떤 돈이 있는 대부분 부자가 돈이 없는 사람을, 요즘도 그런 드라마 많잖아요. 부자가 막 그 법을 앞세워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고, 그래서 약자 주인공이 막 복수를 다짐하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화소가 많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드를 갖고 있는 그런 소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는 여기서 출제를 하셨어요, 교수님.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죠? 그렇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송사예요, 송사. 송사. 그죠? 송사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송사 사건을 다루는 뭐 이야기라는 점은 뭐 더 이상 이제 빼박이죠? 빼도 박 바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과 미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지문 읽으면서. 근데 마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참 옹고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집 옹고집은 이제 옹고집 전에 줄거리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채실 텐데, 가짜하고 진짜가 싸우죠. 근데 가짜가 집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싸우는, 대립해서 거기서 이제 집 옹고집을 진짜다 하고 이제 가족들이 인정하는 바람에 참 옹고집이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개과천선하는 그런 주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개과천선인데, 그래서 마누라와 참 옹고집 무슨 얘기 하려고 할까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 옹고집이 그러니까 소의 참 옹고집이 이제 소의 경험을 하도록,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이제 자기가 막 왕이었죠.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했던 가장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이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좀 뭔가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 옹고집을 등장시켜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관계다. 그리고 반대로 하면 집 옹고집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한번 비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참 옹고집과 집 옹고집이 똑같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은 뭐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립관계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참 옹고집으로 형성화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 그러니까 노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부유층이라는 건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경제적인 어떤 그 원리가 뭐를 앞세웠어요? 신분보다 더 앞선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이라든지 기존의 귀족층들은 사실 돈을 매개로 한다면은 오히려 이들보다는 신흥 부층이라고 하죠. 신흥 부유층. 신흥 부층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이제 사회 지지층이 됐어요. 근데 사회 지지층이지만 이들이 과연 약자를 위해서 케어를 하고 그들이 정말 공명정대한 삶을 살았을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책무가 이제 뭐 프랑스 용어로 하면 오블리스 그죠? 오블리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블리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지주층이 자신들의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가치관에서 놓고 본다면 과연 여기서 참 옹고집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겠죠. 고발의식이죠. 그래서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전혀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부터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 형태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재밌는 문제 코드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저번에 이제 풀었던 UC 3대록보다는 훨씬 더 재밌는 코드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좀 더 살펴보면은, 자, 이번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설 다시 읽기라고 하는 활동인데, 소설에서 이제 보통 구조를 바꿔보는 겁니다. 결말 구조라든지 이런 특정한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걸 바꿨을 때 가지는 효과가 뭐냐.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본이라는 걸 해요. 이본.
예전에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할 때도 이본 연구를 상당히 좀 중시해야 되는데 이본 연구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A라는 이제 어떤 그 지필이 있는데 이거와 다른 B라는 지필이 있어. 근데 여기서 달라져요. 예, 뭐 어떤 결말 구조의 차이가 생긴다든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누앙사가 있어요. 여러분 누앙사 하면 뭐만 떠올라요? 박일로만 떠오르죠. 그런데 박일로가 지은 누앙사도 있지만 필사본이 있어요. 자, 필사본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박일로가 지은 걸 누가 베껴 적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필사본은 항상 필사자가 있겠죠? 이 필사자가 그냥 베껴서 그대로 쓰지 않아요. 필사자가 뭘 하냐면 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필사본의 누앙사를 보면 필사본에 이거 수능에 나왔던 건데 필사자의 누앙사를 보면 실제 누앙사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더 생겨났는데 이 부분이 생겨나면서 이 기존의 소설, 기존의 시하고는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보통 이제 이본 연구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본을 보면 여기는 재밌는 게 이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 배례하며 공손히 말을 하는 말이 이놈의 죄인을 생각하면 천사라도 무석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에 살려주오. 당상에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비는 거죠. 반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옹고집이 반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없다는 거죠. 지금 기존의 지금 지문에는 보이지 않고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추가됐을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과천선하는 장면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단의 애거라니 교사하는 말이 천지간의 몹쓸 놈아 인제도 80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빴던 행실들을 다 일일이 고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놀부가 어떤 행실이 바르지 못함을 소개하는 부분과 거의 닮아 있습니다.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을 것이로되 정상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과천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분이 그냥 이분이라고 하는 옹고집이 엄청 몹쓸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자기 부모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이제 시주를 온 승려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아내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벌을 받는 징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써주며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내 집에 들어가면 괴이한 일이 있으리라. 자, 괴이한 일이 있으리라. 뭐 전개성도 보이네요. 괴이한 일이 있으리라 하고 호련 간대 없건을 참 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 집 문전 닫아느니 고루거가 높은 집에 청풍명을 맑은 경은 옛 논덜 풍경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옹고집이 이제 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이제 그 자신의 개과천선한 것을 다시 이제 돌아오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을 것 같네요.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좀 뭐 해결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대충 여기가 송사 사건을 하는 세태 소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가 앞으로 넘어 죄송합니다. 세태 소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출제를 했다라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인지되시죠? 인지되시면 이제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옹고집이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참 옹고집과 집 옹고집이 되는 거죠. 두 옹고집이 송사. 자, 여기 송사 가는제. 자, 송사. 자, 읍내를 들어가니 집 옹고집이 거동보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기 보세요. 요런 거동보소.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판소리체죠. 판소리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판소리체는 일절 안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소리체의 말하기 방.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인물이 아닙니다. 인물이 아니죠. 창자가 노래를 부르는 창자가 서술자 노릇을 하는 건데 이렇게 작품 속에 직접 노출이 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통 가끔씩 찾았어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자, 주저없이 제가 앞에 안 가며 읍의 총가인 하나와 만나면서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이 때문에 서로 알아 중마고를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 소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50냥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잣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를 보면 자네 쥐골평 논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때 건연 선자 20단마를 어찌하니 보냈는가. 이처럼 하니 참 옹고집이 집 옹고집을 본즉 낱낱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거울 반영 이론이 거울 이론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집 옹고집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마을 사람마다 만나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야, 너 돈 언제 갚을래? 야, 너 빌려간 거 있잖아. 그거 빨리 갚아. 자꾸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뻔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옹고집이 그동안 자신의 행실을 가짜 옹고집을 통해서 지금 복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니 참 옹고집이 이 집 옹고집 본즉 나는 그냥 사람 실성한 사람 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집 옹고집 같이도 모른지라. 예, 집 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훈이 불길하여 어떤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길래 억울한 분이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내 앞 자네들도 대소간에 눈에 있거든 그 흑백을 가랬소냐. 참 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이 없어. 전라도 사투리가 잘 나오네요. 그래서 목 타고 울음을째 행인들이 이어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요. 네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 옹고집이 그동안에 자신이 했던 행실이나 또 그동안에 했던 그런 말을 집 옹고집이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이제 객관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A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었어요. 3번이라는 게 송사 가는 길에 답답한 심정을 설자에 의해서 내긴 냈네요. 안 낸 건 아니네요. 판소리체 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판소리체의 어떤 그런 문체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죠. 판소리체를 냈구나.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볼게요. 이거 판소리체 낸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집 옹고집이 밤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내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집 옹고집이 좀 이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송사를 참 옹고집이 졌어요. 이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참 옹고집이 패배를 하고 집 옹고집이 지금 모든 걸 빼앗다는 얘기죠.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 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제를 보았다. 자, 노복종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집 옹고집이 내가 혈혈 단신으로 자수성가하였기로 전곡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망가 동량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했더니 자, 이거 보면 그동안 자기가 상당히 몹쓸 짓을 많이 했다. 어떤 사회 약자층을 도와주지 않았다. 부자층에서 인신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나는 듯 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선선을 못할 소냐 해서 여기 딱 보면은 그동안에 악착같이 모으고 뭔가 나쁜 짓을 일삼았던 참 옹고집이 못했던 것들을 집 옹고집이 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국가 흩어 활인구제하리라. 참 옹고집 입장에서는 막 뒤집어질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옹고집이 집 옹고집한테 송사에서 패소를 하고 그 덕분에 집 옹고집이 참 옹고집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재산을 다 풀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후대하고 있죠. 전국부터 사방에 부처한 사람들을 구제한다 말을 장강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절 유걸승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100냥 돈 1000냥 돈을 흩어 주니 옹고집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 그동안 못했던 그런 어떤 구유를 집 옹고정이 하고 있죠. 한우는 주유의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의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들을 청자하여 대연을 배설할 때 이때 참 옹고집이 전창것이 가다가 맹난촌 옹고집 활인구제 한다는 말 듣고 분심이 화가 났다는 얘기죠.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종 보고 죽자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악행을 집 옹고집이 지금 베풀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 거죠. 죽장망에 찾아갈 때 집 옹고집 도술 보고 도술, 이 도술이라고 하는 것도 참 재밌는 게 해결 방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갈등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죠? 참 옹고집이 벌였던 그동안의 악행, 그동안의 잘못된 행실이죠. 그런 거를 일시에 뒤집어 엎고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도술이죠. 그래서 도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해결 방법으로서도 재미가 있고 흥미도 가져올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거를 일시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소설에서 고전 소설에서 특히나 많이 보이는 방법입니다. 사대부에게 술이 있다면 고전 소설에서는 도술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거린도 많을 때 타일천하게 다투던 거짓 온갖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을 건든지 못하고 그 전천것이 다닐 때 잔치 소문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와라. 일변 생각하면 대도 못할 일을 하다가 중장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그래서 송사에서 되려 매를 맞고 송사에서 결국 졌죠. 사환 등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아가 보니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거늘 자신의 처지를 딱한 거죠. 그래서 사원들이 바로 가서 엉겹결을 배려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 슬프다. 참 옹고지 대상을 뜻한다. 이것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전형적인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판소리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사원들이 갈 마음이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히니 집 옹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내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지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하여 만인적성이 으뜸이거늘 천연석 거부로서 부자로서 그러니까 너는 부자로서의 노블스 오블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첫째로는 부모를 학대하고 세상을 아까 우리가 이본에서는 도사가 그죠? 도사가 이제 일컬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집 옹고집이 얘기합니다. 둘째는 유걸산승 욕보이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승려를 욕봤다는 거죠. 자,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요.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아까는 도사가 직접 등장했는데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치 얻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범이 되게 하여거늘 너를 세상 사람들의 내게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 이게 이제 징계라고 하죠. 이걸 개세징이라고 하거든요. 개세징인.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후대 사람들에게 또는 그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이게 좀 고전 문학의 또 특징이죠. 그래서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은 결국은 독자에게 어떤 흥미도 유발할 수 있겠지만 한 일정한 주제의식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 베풀면 살아 이런 주제의식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의식이 좀 더 압축된 느낌이 든다면 아까는 훨씬 더 그걸 풀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면 답은 3번이에요. 바로 가겠습니다. 3번인데 집 옹고집은 참 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읽어서 해결하는 거니까 얘는 우리 임용고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요게 좀 재밌었죠? 답이 이제 1번인데 자, 무슨 문제였냐? 네, 무슨 문제였냐면 자, 여기네요. 자, 감사한 내용을 적절히 하는 거. 자, 여기 보면 아까 참 옹고집과 집 옹고집의 관계에서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참 옹고집을 이제 징벌하는 그런 대목이었죠.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이건 집 옹고집이죠. 이제 참 옹고 어디 뭐냐? 참 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얼마나 소외된 정황이 집 옹고집을 통해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계속 돌아보게 만드네. 예, 옳지 않은 거죠. 이상해가지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다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망가 동양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했다고 말한 데는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다라는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안 했다는 거고, 전국부터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서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도 사회적 책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분고정인 백량동생 이거는 그냥 풀겠네요. 여기 보면 2번부터 4번까지 5번까지 다 뭐예요? 노블레스 오브리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구제하고 구휼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뭐 굳이 이 문제는 뭐 어렵게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자, 3점짜리 한번 볼까요? 옹고지점이 일부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 몇 번인가 봤더니 4번이네요. 한번 볼까요? 자, 참 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있는데 개과천선하는 요청이 비와 그 다음에 복이 모두 인물의 발화를 나타내서 나타난다. 아까는 이제 집 옹고집에 의해서 나타나고 여기는 도사가 이제 보기는 도사가 의해서 나타나는데 비와 복이 모두 인물의 발화. 인물의 발화는 참 옹고집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해당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보면은 참 옹고집 하여금 개과천선하는 것은 맞다. 맞지만 참 옹고집이 용서를 구하는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요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맞는데 뒤에는 틀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좀 구차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허수아비로 변하고 집이니까 허수아비로 변하고 호련 사라지는 것을 봐서 모두 신이한 사건. 아까 얘기했던 전기적이라고 얘기했죠. 전기성이 드러난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참 옹고집이 살려두는 이유를 나의 어진 용심 또 정상이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 거 봐서 용서하는 마음을 고려했고 용서받는 이 처지를 고려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또 보기에서는 자신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용서받는 그 부분을 느끼게끔 대화가 훨씬 많잖아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앞에는 서술이 좀 많았죠. 서술이 많았는데 여기는 대화가 많아요. 이것도 이제 문체 차이죠. 그래서 앞에 거의 이본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어떻게 독자료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 상황을 관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말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집중하던 서술이 그죠? 이거 문체의 문제네요. 서술이 누구에게 집중하게 인물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답이 2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행으로 해서 부모 학대, 부모 박대는 모칭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들의 행실에 대한 얘기하는 거, 비판한 것이다. 뭐 맞는 거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조금 한번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있게 다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게 3점짜리 이유가 뭐냐면 문체를 다뤘네요. 네, 재밌네요 이거. 그래서 문체와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문체에서 서술과 그다음에 대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냈네요. 그래서 서술이 중심일 때는 주로 이제 독자가 서술자에게 직접 이입이 되지만 그 대화가 중심되면은 독자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를 설명하기라고 얘기하고 얘를 보여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여주기라고 얘기하는데 쇼잉과 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텔링, 쇼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쇼잉의 효과를 더 가져왔다는 거죠. 보기에서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재밌네요. 단순히 이제 뭐 판소리개라든지 잘 보면은 하나는 판소리개, 하나는 그냥 작품 지문 읽기, 세 번째는 이제 세태 소설, 또 네 번째는 문체 문제. 되게 버라이티한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2020학년도 수능 문제보다 나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수능 문제를 다룰 때 한 가지 제가 이제 지금 저번 주도 그랬지만 한 달 제가 다룰 때 가장 중시하는 게 뭐죠? 그렇죠. 그 소스, 그 배경이 되는 그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자 냈는가에 대한 그 소스를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이런 문제도 임용고사에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걔를 서술화 하면은 이게 얼마든지 그렇죠? 그 효과의 차이를 쓰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왜 드러났냐고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서술형이라면 서술이나 대화 같은 이 두 단어만으로도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문제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2019학년도 문제 한 문제 수능 모의고사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봬요. 안녕.